이제 가장 기본적인 빅데이터 분석의 기술의 하나인 통계적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계적 분석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수단으로 통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통계적 분석은 대부분 양적 분석이지만 질적 분석도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분석은 일반적으로 데이터 세트와 관련된 통계의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제공하는 것과 같이 데이터에 대한 요약을 통해서 데이터 세트를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과 같은 어떤 데이터 내의 패턴과 데이터 간의 관계를 추론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절에서는 통계 분석의 유형으로 A/B 테스트와 상관관계 분석, 회귀 분석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A/B 테스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B 테스팅은 분할 테스트 또는 버킷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어떤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요소에 대해서 두 가지 버전을 비교해서 어떤 버전이 더 우수한지 확인하는 그 사전 정의된 특정 기준을 가지고 분석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웹페이지와 같은 컨텐츠 혹은 전자거래에서의 아이템 또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나를 대조군으로 하고 현재 버전을 대조군으로 하고 수정된 버전을 실험군으로 해서 이 A와 B로 A군과 B로 해서 비교 분석하는 것이 이제 A/B 테스팅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을 실험을 하고 이 결과를 통해 어떤 버전이 더 성공적인지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영역에서 A/B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마케팅 분야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판매 증가를 목표로 인간의 행동을 측정하는 것이 이제 우리 마케팅의 목적이 하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사의 홈페이지에서 아이스크림 광고의 최상의 레이아웃을 결정하기 위해 두 가지 버전의 광고가 사용된다고 할 때 버전 A는 기존 광고로 해서 대조군으로 삼고 또 다른 버전 B는 레이아웃이 약간 변경된 실험군으로 해서 이 두 버전 모드를 사용자에게 노출시키고 어떤 그 광고가 더 많은 매출을 올리게 했는가 이런 것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A/B 테스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지금 이러한 그림이 있는데 이메일을 통해서 어떤 A 형태의 이메일을 통한 광고와 B 형태에 의한 이메일 광고를 두 가지 버전을 만들어서 이걸 고객에게 전송하고 어떠한 것이 더 많은 매출을 가져왔는가 이렇게 테스트하는 것이 하나의 A/B 테스팅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B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한 질문을 예를 들면 신의학이 새로 개발한 신약이 이전의 약, 즉 대조군과 실험군 이것을 해서 어느 게 더 나을까, 약 효과가 더 있을까 이런 거 할 때 이제 A/B 테스트 한다고 할 수 있고요. 좀 전에 이메일과 우편으로 배달되는 광고 이건 이 그림에서 설명했고요. 또 다른 이제 웹사이트에 새롭게 설계된 홈페이지가 기존의 홈페이지와 어떻게 사용자 트래픽, 사용자의 방문을 더 많이 유도하는가 이런 걸 비교할 때 기존의 홈페이지와 새로 설계된 홈페이지를 A/B로 해서 비교해서 평가하는 이런 것이 A/B 테스팅이 되겠습니다. 통계적 분석 기법 중에 대표적인 분석 방법 중에 하나가 상관관계 분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상관관계 분석은 두 변수 간에 어떤 서로 관계가 있는지, 관련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분석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두 변수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그 다음 단계는 관계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변수 B의 값이 증가할 때마다 변수 A의 값이 증가한다 이럴 때 그러면 A와 B가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즉 변수 A의 증가와 관련해서 변수 B가 증가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 이제 판단하는 것이 이제 상관관계 분석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관관계 분석을 하게 되면 데이터 세트를 이해하고
현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관계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상관관계 분석은 데이터 세트의 변수들 관계로부터 패턴과 이상치를 식별하고자 할 때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데이터 세트의 특성 혹은 현상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변수가 상관되는 것으로 관계되면 선형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정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변수가 변경되면 다른 변수도 비례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된다는 이런 관계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관관계는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를 우리가 상관계수로 설명을 하고 이런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에 어떤 수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의 정도에 따라서 마이너스 1에서 0 또는 플러스 1에서 0으로 이동할 때 강한 것으로부터 약한 관계로 이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슬라이드 이 그림에 보면 위에서부터 보면 지금 이 변수 x와 y가 있을 때 이 x와 y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나타났다. 어떤 데이터가 그래서 이 x와 y의 데이터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나왔더라. 그럼 이거는 정의 관계, 플러스의 관계.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이걸 우리가 양의 상관관계라고 하고 이처럼 완전 정관계에 있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제 플러스 1이라고 표시하죠. 이것이 이제 양의 상관관계라고 하고 반면에 이렇게 x와 y가 있을 때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하는 이런 거 이제 마이너스의 음의 관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고 그것도 음의 상관관계도 완전히 있을 때 이제 마이너스 1의 값을 갖게 되죠. 이런 걸 우리가 음의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 가운데 그림의 경우는 x와 y의 어떤 증가와 감소에 아무런 관계가 없죠. 이런 경우에 상관관계는 0이 됩니다. 상관계수가. 이럴 때 두 변수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이제 우리가 관계성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이런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우리가 답을 받을 수 있는 질문은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바다로부터의 거리가 도시의 온도에 영향을 줍니까? 그러니까 멀수록 온도가 어떻게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런 것들이죠. 또 초등학교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도 성적이 좋으냐? 뭐 똑같이 잘한다 뭐 하는데 이게 좀 그런데 성적으로 한번 알아볼 수 있겠죠. 또 비만과 과식, 그러니까 체중과 먹는 음식의 양 관련성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 할 때 이거를 실제 뭐 실험군을 데이터를 가지고 비만, 그러니까 체중과 먹는 음식의 양을 측정해서 x축과 y축으로 해서 보면 먹는 양, 몸무게 많이 먹었더니 몸무게가 올라가더라. 아니면 많이 먹었더니 몸무게 내려가더라. 상관없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데이터 수집해서 분석할 수 있는 게 바로 상관관계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귀 분석 기법은 이제 이게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속 변수를 우리가 원인 변수라고 하고요. 원인. 그리고 종속 변수를 우리가 결과 변수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독립 변수 값에 따라서 이 종속 변수인 결과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런 관련성을 찾는 분석 기법이죠. 그래서 아까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변수 x와 y의 어떤 원인과 결과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데 이 회귀 분석은 이렇게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의 관계를 이렇게 원인과 결과까지 찾는 그런 분석 기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온도의 변화 이거를 우리가 독립 변수라고 할 때 작물 수확량 그 결과죠. 이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 유형을 우리가 찾고자 할 때 이럴 때 회귀 분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법을 적용하게 되면 하나 이상의 독립 변수를 이제 정하고 이 독립 변수의 결과에 따라서 변수의 그 값의 변화에 따라서 종속 변수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결정하는데 이 도움을 주는 게 바로 회귀 분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 이상의 독립 변수를 동시에 테스트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 하나의 독립 변수만을 변경될 수 있고 다른 변수는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래서 이거 뭐 독립 변수를 하나로 볼 수도 있고 x로 또 여러 개 다중 회귀 분석이라고 해서 x1, x2, x3 이렇게 독립 변수를 여러 개를 두고 이거에 따라서 y 값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것을 찾는 회귀 분석을 우리가 다중 회귀 분석이라고 하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현상이 무엇이고 즉 결과가 무엇이고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분석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x와 y 그러니까 독립 변수가 하나일 때 y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이 비선형 1차식이 아닌 여러 변수에 의해서 변하는 거 우리가 이제 비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회귀 분석으로 해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의 예를 들면 바다에서 250마일 떨어진 도시의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 뭐 여러 도시가 있겠죠. 바다 해변이 엄청 기니까. 그래서 그 해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도시, 특히 해변에 접한 도시에서 250마일, 한 400km 떨어진 거네요. 거기에 온도, 이것을 어떻게 이제 볼 수 있는가. 또 초등학교 이게 바다에서 250마일이니까 육지군요. 육지에 400km, 바다에서 내륙으로 400km 지점에 위치한 도시의 온도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비교해 볼 수 있고 또 초등학교 성적에 따라 고등학교 성적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성적이 원인이 돼서 그 고등학교 성적을 y로 했을 때 이 원인과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회귀 분석이 되겠죠. 또 음식 섭취량에 따라 이것이 이제 원인이 되고 그 비만, 몸무게가 어느 정도 바뀌는가. 그러면 이제 이것이 회귀 분석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이 둘 다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상관관계 분석은 어떤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 cause and effect라고 합니다. cause and effect, cause와 effect, 원인과 결과, cause and effect의 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변수가 동시에 증가한다고 해서 한 변수가 다른 변수의 증가 원인, 즉 인과관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죠. 이거는 왜냐하면 또 알려지지 않은 세 번째 변수, 이걸 우리가 이제 교란 요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세 번째 변수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상관관계에서는 그냥 두 변수가 더 서로 독립적이에요. 어떤 A가 B를 또 B가 A를 이렇게 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닌 서로 별개의 존재로서의 그 변수를 보는 게 이제 상관관계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내에서 이러한 변수 간의 관계가 존재하는지 발견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먼저 단순 상관관계 분석부터 합니다. 상관관계 분석을 해서 x와 y의 어떤 양의 관계가 있냐, 음의 관계가 있느냐 이런 걸 따진 다음에 그런 다음 회귀 분석을 통해서 그 관계를 더 자세히 탐색하게 되지요. 그래서 독립변수 값을 이제 독립변수를 정하고 종속변수를 정해서 그거에 따라서 회귀 분석을 통해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면 이제 그러한 것으로 이제 우리가 회귀 분석 결과를 취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